국대 배틀?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뭐 국가대표 뽑습니까 지금 뭡니까? 네, 오늘 국대는요 국가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아 그거 줄임말이에요? 국민의힘 맞습니다. 대변인.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1호 이벤트인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이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파격적인 정치 실험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56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20대와 30대가 차지했는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건 20대 41.6%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부분은 10대 지원자가 36명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요? 네. 네, 지원자의 총 나이를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나이가 30.6세. 상당히 젊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연소 참가자는 만 18세로 고3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최연장자는 만 79세 지원자였다고 합니다. 네. 지원자들은 30초짜리 자기소개와 두 편의 논평을 담은 동영상으로 1차 평가를 받아서 네. 110명이 추려졌고 네. 어제 압박 면접을 통해서 16명으로 또 좁혀지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모레부터 16강, 8강 결승까지 토론 배틀이 이제 이뤄지게 될 거고 최종 4명이 선발될 예정인데 1, 2위는 국민의힘 대변인, 3, 4위는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그냥 16강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이 모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젊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모두 중장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마지막 저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맞아. 예. 그간에 뭐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태에서 과연 저 취임사대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 말을 인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변인 배틀은 정말 공정하다를 부각시킨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과연 그런 것이냐라고 애둘러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최진봉 교수님 경쟁률 면에서는 지금 흥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언론들이 지금 이거 많이 보도했어요. 흥행 면에서는 성공했는데 선발 방식 혹시 어떨까요?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선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선발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는 우리가 지금은 보장될 수 없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선발 방식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변인들은 대체적으로 당대표가 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정당 사상 이렇게 정당의 대변인을 이런 방식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론 배틀하고 이런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뽑는 거 이건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만큼 쏠리는 것이고 이거는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 긍정적.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토론 배틀을 잘하는 것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서 뽑힌 분들이 정말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왜냐하면 말만 잘하는 게 대변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무적 감각,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또는 이해도 이런 부분이 함께 합쳐졌을 때 정말 대변인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할지는 이제 뽑힌 다음에 이분들의 활동상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자, 이번에 도전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도전하셨을까요? 저희는 제가 아들이고요.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사실 이걸 지원을 먼저 하게 됐고 아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사 활동을 좀 했었는데 작사라는 게 그 의미를 함축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 활동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각의 도전 이유와 또 각오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건 평론가님 도전자분들 중에 눈길이 가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장천 변호사, 그리고 임백천 씨 부인인 김현주 전 아나운서, 어허. 이런 분들이 화제가 됐는데, 김현주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토론 당시에 편안한 스니커즈를 신고 백팩을 맨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해서 그래요? 화제가 됐었고, 어허. 장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나와서 논리도 잘 안 맞고 아마 난 여기서 끝났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16강 갔어요. 두 사람 다 어허. 16강 갔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쉽게도 79세로 최고령 지원자였던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하고 네. 탤런트 유동혁 씨 등은 압박 면접에 그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도면 옛날 제가 꼰대 마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스펙이면 네 오케이 16강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변인으로 발탁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면접 시험에 떨어진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민계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79세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업의 신화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미국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는데 미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기부했던 미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국민의힘 대변인 배틀에서는 처음에 고배를 마시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떨어뜨린 건 분명 아닐 거고 뭔가 객관적 지표가 있을 텐데 왜 떨어뜨렸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민계식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하. 현재 당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썩 잘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미안하다고 직접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변인으로 스펙이 너무 강하다. 아하. 대신에 당이 정책을 세우거나 혹시 저희가 의견을 구할 일이 있으면 네. 그때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도움을 받을 이 여지가 있다는 걸 또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김현주 전 아나운서는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다빈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지만 다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현주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사의 전문 MC로 발탁이 됐고 그 이후에 주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음도 굉장히 또렷하셨고 논리정연한 언변과 그 당시에 세련된 미모로 88년에 서울올림픽 해외 홍보 사절로도 활약을 그래요? 했었습니다. 오. 93년에 또 인기 MC죠. 임백천 씨와 결혼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고요.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인고 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강산 3번 변할 동안인데 인꼬 부부예요. 당시에 러브 스토리도 화제였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1993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네. 3월 27일 결혼해서 일남 일녀 신랑에 두고 계신데 임백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사실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 건축 기사로 일을 했대요. 그래요? 그런데 건축 기사로 일하면서 TV를 봤는데 당시 이제 김현주 아나운서죠. 이분이 나왔는데 너무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꿈을 접고 있었는데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이후에 임백천 씨가 가수로 데뷔한 거 아세요 혹시? 네, 가수였어요. 네. 아하. 마음에 쓰는 편지라는 그 노래를 엄청난 밤이 히트를 아름다워. 그 노래 맞으면 그 노래 맞습니다. 아하. 그 마음에 쓰는 편지라고 하는 그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본인이 앙드레긴 패션쇼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 김현주 씨가 인터뷰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았고 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매일 전화 못하고 가끔씩 전화하다가 결국 사랑의 관계가 됐고 결혼까지 꼬리나게 됐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철저하게 각방을 쓰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김현주 씨가 이제 자녀 다 키우고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아하.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아나운서계 대선배이시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한테는. 그러면 박사를 준비하는 분이 왜 대변인 배틀 도전하신 걸까요? 네, 김현주 전 아나운서에 따르면 일종의 정치 실험에 동참하고 또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게 도전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벌 경쟁자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흐뭇하고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6강은 이제 팀플레이로 진행이 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뒷바라지하겠다. 야. 이런 남다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가 하면 앞서 16강에 오른 장천 변호사도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장천 변호사가 건국대학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데 아하. 과거에 한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거든요. 아하. 그 예능 속에서 훈훈한 외모와 지적인 매력으로 출연했던 여성들한테 몰표를 받아서 화제가 됐었고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그 걸그룹 티아라가 상표권 분쟁을 할 때 아하. 그때 티아라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야, 거의 백승원 변호사님 조금 젊었을 때의 모습과 이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민망하네요. 예, 유동혁 씨 앞서 떨어졌잖아요. 김윤재랑 배우 유동혁 씨. 그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유동혁 씨는 배우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요. 그래요?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한때 어.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 이제 그룹 데뷔를 준비했던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 배틀에 지원을 해서 1차 합격자 명단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압박 면접은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어쨌든요. 이 16강에 들지는 못했지만요. 도전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 생각 들어요. 보세요. 최연소 03년생. 03년생 최재봉 교수님. 네. 03년생이면 대체 대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최재봉 교수님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네. 제가 8호 학번인데 8호 학번! 85년생 장천 씨가 있으니까 야.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네. 김현주 네네. 씨하고 제가 동갑이네요. 보니까. 그런가요? 네. 친구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도전. 떨어지신 분도 그리고 16강에 올라가신 분도 그 도전 자체가 상당히 빛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